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총장 후보자님, 오늘 뭐 여러 의원들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제가 예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해서는 어차피 증거 능력 문제가 불거질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형식인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검찰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를 하더라도 불법 증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준비팀에. 인권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의 수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후보자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심야 조사, 밤샘 조사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죠. 네,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참고인이나 피의자 다 마찬가지겠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시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를 하에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받는 피조사자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진심에 의한 동의인지 소위 강요된 동의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로 인권을 강조한다면은 아예 밤샘 조사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구속 사건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동의 조치를 묻지 말고 아예 폐지하는 게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밤샘 조사가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면이 있어서 최근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진술 증거 취득 방법, 그러니까 조사 방법을 좀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조사 방법을 개선하면 밤샘 조사가 대폭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선책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이게 어렵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어 주요 사건에 관련해서 동일 피의자가 피의자일지 참고일지 모르겠으나 새벽 3시, 새벽 5시, 새벽 5시 곧 연 3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다면은 그 조사에 대해서 피조사가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할 당시에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꼭 달가운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오늘 아침 기사에 이런 게 났습니다. 수요일쯤에 고위 검찰관부 승진 처벌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에 그런데 이 내용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수요일쯤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통상적으로 후보자께서 일 잘하는 검사 좋은 자료로 보내고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의견 개진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아니면 내일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총장의 인사협의 없이 수요일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 인사인데 첫 번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인사에 전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인사위원회를 여는지 그것조차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아실 거라고 보고 이만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 출신이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 검사 이외에도 법무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취지인 그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무행정에 있어서 정파적인 편향성이 우려되는 분을 검찰에 아니면 법무부의 주요 간부에 임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인사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법무부 법무실장이라는 자리는 입법 관련해서 중대한 역할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파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입법을 해야 되는 모든 계층에 적절한 법률적인 가이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특정 정당, 특정 대선 후보의 대책위원회에 관여됐던 분이 임명이 받는다. 그 자체로 암만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다른 정파에서 그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총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반북회 기간 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총장 후보자께서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청와대 권력과 검찰 권력의 야합 내지 유착 때문에 오늘날 검찰 불신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도도 좋고 정책도 좋지만은 청와대 총장 검찰총장이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아무리 어떤 사건 수사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했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반대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비난 내지 비판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서 난 제도만 논했고 정책만 논했다 하지만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잘하고도 검찰이 비판받을 거나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반부패기관 협의회 훈령을 집권하고 있는 청와대가 스스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배제시킵니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난 뭐 그래도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래도 제도나 정책 변경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청와대에서는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것을 지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러한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총장을 대통령 앞에 안 지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스스로 검찰총장을 이 협의회의 멤버에서 배제하기를 제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검찰총장의 그 인사협의권이 의견 개진권이 실질적인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의원 개진권이 되는 건 검찰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 의견 개진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관이 뭐 종이 쪼가리 하나 보여주고 나 이렇게 인사할 테니까 동의하든지 말든지 의견 얘기해라 해놓고 총장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이건 협의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청법에 굳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용주 의원 말씀처럼 수요일에 검찰 인사위원회 연다 그런다면은 정말로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사병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왜? 지금 장관 총장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인사했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인사했죠. 중앙지검 1차장 또 인사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수요일 날 언제 임명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이걸 한다 그런다면은 결국 이게 형식적 협의밖에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제가 주지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이 독단적인 인사가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총장 후보자님, 오늘 뭐 여러 의원들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제가 예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관련해서는 어차피 증거 능력 문제가 불거질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형식인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검찰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증거를 하더라도 불법 증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새벽 3시, 새벽 5시, 새벽 5시, 곧 연 3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다면은 그 조사에 대해서 피조사가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할 당시에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꼭 달가운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오늘 아침 이제 기사에 이런 게 났습니다. 수요일쯤에 이 고위 검찰관부 승진 처벌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에 그런데 이 내용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수요일쯤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준비팀에. 인권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히 밤샘 조사 폐지, 물증 중심의 수사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 후보자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심야 조사, 밤샘 조사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죠. 네,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참고인이나 피의자 다 마찬가지겠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시행하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밤샘 조사가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면이 있어서 최근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진술 증거 취득 방법, 그러니까 조사 방법을 좀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조사 방법을 개선하면 밤샘 조사가 대폭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선책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이게 어렵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어 주요 사건에 관련해서 동일 피의자가 피의자일지 참고일지 모르겠으나 동의를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받는 피조사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진심에 의한 동의인지 소위 강요된 동의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말로 인권을 강조한다면은 아예 밤샘 조사의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구속 사건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동의 조치를 묻지 말고 아예 폐지하는 게 어떤가.